안녕하세요. 악성질 리세 포함인 3중 음성 유방암 3기 5년차 살아보니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가워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족들이 안면도 쪽으로 피서를 떠났는데 그냥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체력을 제가 과시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어서 그냥 제가 자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항암 과정 이야기를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저도 그냥 나시를 입고 있네요. 저는 에어컨을 웬만하면 자제를 하는 편이라서 이해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씨 편안하게 제 영상 봐주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볼게요. 8차 항암을 갔을 때 도저히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셔서 못하고 돌아왔는데 점점 악화가 되더니 급기야는 걸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와서 본병원으로 이송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며칠 사이에 급 나빠져서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서야 의사 선생님의 그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다는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게 버티던 몸이 드디어 이제 항암 부작용으로 걸을 수 없는 상태로 휠체어를 타고 본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그때 그 고통과 참담함은 말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 사이 정말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끝도 없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다 정신 차리고 눈을 떠보면 옷이 다 젖어 있고 이불이 다 젖어 있는 걸 보고 간호사가 괜찮냐고 유독 너무 힘들어하는 저를 안타까워했어요. 그런 상황이 자주 오고 횟수가 잦아지고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힘들었죠. 그때는 항암을 하면 암이 다 없어질 거로 알고 어떻게든 항암 방사선까지만 무사히 마치면 된다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생각 같으면 그 정도면 항암을 중단하고 면역 치료에 올인을 하는 게 맞았었죠. 근데 그때는 모르니까 병원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정말 전 거기까지 모르고 항암이 힘들다던데 정말이네 그러면서 항암하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힘들어하면 항암을 안 해줄까봐 겨우겨우 버티다가 일이 터진 거예요. 몰랐었죠. 휠체어를 타고 요양병원 문을 나서는데 그 층에 있는 분들이 기력이 있어서 걸을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와서 저를 배웅을 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냥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같이 지낸 방 식구들도 별일 없을 거라고 잘 다녀오라면서도 같이 손을 잡고 울면서 위로를 해주는데 제 눈엔 왠지 다시는 못 올 것 같은 마음으로 측은하게 배웅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병원을 나왔어요. 병원에 가니까 선생님도 저도 올 곳이 온 거에 대해서 짐작은 하고 있었기에 그냥 마음으로만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입원을 해서 검사를 다 해본 결과 통풍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나는 왜 이리 힘들게 이러는 걸까 싶으면서 너무 힘이 드니까 그때는 그냥 차라리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아니야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견뎌보자 그래야 내가 떠난 후에라도 최선을 다하고 갔음에 남은 사람들도 후회가 없이 최선을 다하고 갔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정리하고도 싶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그런데도 자존심, 체면 이런 것 때문이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영부영 하다가 하고 후회하면서 떠나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왜 사람은 마지막에는 잘한 일보다는 못한 일을 생각하고 후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그나마도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정말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참 대단했어요. 그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도 항암을 하겠다고 하는 그 나 자신을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지금도 눈물이 이렇게 앞을 가리네요. 만약에 제가 무사히 항암을 마치고 방사선까지 잘 마치면 정말 열심히 관리 잘해서 다시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철저히 바른 생활하고 관리를 잘해서 두 번 다시 이런 고통을 겪지 않을 거라고 제 자신과의 굳은 약속을 하고 결심을 했어요. 제발 항암 방사선까지 끝까지 마무리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종교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이 오니까 마음속으로 빌게 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간절히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그렇게 힘들게 입원을 해서 수액을 맞고 치료를 하니까 차츰차츰 좋아지면서 걸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항암은 여기까지만 하고 중단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 중단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힘들 것 같고 무리라면서 며칠만 더 상태 보고 퇴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달랐어요. 이제는 걸을 수도 있고 몸 상태도 많이 좋아졌는데 무슨 소리냐면서 지난번에 못했던 것도 다 맞을 거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선생님은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암이라는 것은 지나간 건 이미 끝난 거고 나머지를 하는 건데 정말 견디고 버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난 내 몸을 믿는다고. 어떻게든 해주시면 잘 관리하겠다고 어거지를 부려서 다시 항암을 시작한 거예요. 난 내 몸을 믿는다고 어떻게든 항암을 해주시기만 하면 잘 버티겠노라고 어거지를 부려서 항암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식이 용감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도 12회까지 항암을 어찌어찌 해서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16회 항암을 마무리를 했어요. 나름 이겨냈구나 하는 성취감이랄까? 뭐 그런 기분 있잖아요. 해냈다는 거. 내가 그 독한 항암제하고 싸워서 이겨냈다는 그런 느낌? 힘들었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뿌듯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신감도 좀 생기고 이렇게 열심히 내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제 남은 건 방사선 33회 그것도 잘 마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자신감으로 마음을 다졌어요. 전 지금도 귀찮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싫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그 다짐을 떠올리고 항암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목숨과 귀찮음을 저울질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또 열심히 하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때로는 저도 인간인지라 내가 언제까지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저한테 물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 바로 내 마음을 다잡습니다. 혼자 다잡기가 어려우면 암 전문병원에 입원도 해요. 입원해서 다른 환자들도 보고 그러면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암 방사 끝나고 나는 이렇게 관리만 하면 되는데 그런 이완을 하면서 또 열심히 노력할 원동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런 사치스러운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살아서 눈을 뜨고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맑은 공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무사히 눈을 떠서 오늘 하루를 덤으로 주신 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매 순간 행복을 느끼면서 살다 보니까 좋은 날이 오고 또 좋은 날이 오니까 또 감사하고 지금은 하루하루가 너무도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또 엄격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치료해서 지금까지 제가 잘 버티고 있는 거 부모님에게 건강한 몸을 물려받아서 물론 제가 사용을 잘못해서 이런 상황은 왔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제가 너무 슬픈 건 저랑 같이 그 삼중음성이라는 암을 진단받아서 관리하셨던 주변 분들이 몇 분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주변에 한 분도 없습니다. 너무 좀 그런 생각하면 암울하기도 해요. 그런데 인명은 제천이라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일찍 가고 싶었겠습니까? 마음과 뜻대로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물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런 친구를 보내준 것에 때로는 또 아이러니하게 감사할 때도 있어요. 제가 어디 유튜브인지 책에서인지 봤는데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의 면회를 갔다가 교통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시한부 인생 며칠 남지 않았다고 면회를 간 거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깝고. 만약에 그분이 자기가 그렇게 교통사고 나서 죽을 줄 알았다면 그 소중한 시간에 그분의 면회를 갔을까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저한테 주어진 삶도 참 나쁘지 않은 삶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도 물론 힘들죠. 왜 나한테는 이런 게 와서 이렇게 힘드나 싶을 때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막 살았지만 이제는 좀 조심하면서 살으라는 신호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사람은 뭐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골골 80이라고. 제가 또 이완을 삼을 때는 이렇게 제가 아팠었던 상태지만 가서 검사를 해보면요. 정상인보다 수치가 더 좋다고 그래요.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똑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정말 처음에는 많이 조급했었지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많이 자제를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피서 얼마나 가고 싶어요. 가족들이 다 갔는데 심지어 외국에서 딸 손주도 와서 같이 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제가 제 관리를 잘하는 게 곧 그게 행복이잖아요. 물론 같이 가는 것도 행복이겠지만 그러지 않고서도 한 달 내내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만족하고 피서 가는 것은 제가 올해가 5년 차고 횟수로는 6년 차거든요. 한 해 정도만 더 제 컨디션을 조절한다면 내년에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소박하게 살면 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는 없더라고요. 이 더운 날씨에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굉장히 좋네요. 아침에 그 피서 갈 거 준비해서 보내고 난 뒤에 한 2-3시간을 푹 잤습니다. 그러니까 피로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들도 더운 날씨에 집에서 수박도 사다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솔직히 우리들은 또 너무 시원한 거 드셔도 안 되잖아요. 시원하게 넣어놓으셨다 냉장고에서 꺼내서 한 김 나가면 드시도록 하시고, 저는 콩국물 한 컵 갈아서 마셨습니다. 그렇게 더위를 이기고 2-3일 지내다 보면 피서에서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얘기가 길었죠.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보니까 할 말이 많네요. 하고 싶은 말은 많고 그냥 시간은 짧고 그래요. 얘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제가 인지도가 없어서 잘 노출이 안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올려서 여러분들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방사선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도 좋은 날이어서 행복합니다. 모두 사랑합니다.